저들이 바보입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겠냐 이 말입니다. 광주라는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인 민주당은 물고기가 그물을 뛰어넘어 넓은 바다로 도망칠 만큼 큰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가두고 필요할 때 건져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숫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755조 원. 지난 6월 29일 이재명이 발표한 삼성과 SK의 국내 투자 계획입니다. 그 중에 호남 광주에만 80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겠다고 합니다. 올해 나라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나라 살림의 6배가 넘는 큰 돈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발표 사흘 전에 이렇게까지 예고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다. 맞습니다. 과연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숫자보다 더 낯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이 보여준 달력, 타임테이블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진실은 연설문이 아니라 달력에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대구를 내주고 보궐선거 4곳을 내주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한 달 새 9%포인트가 빠져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지한다를 앞질렀습니다. 8월 17일에는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7월 1일 이재명은 무슨 줄이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껴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아침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광주 금남로였습니다. 바로 그날 정부는 800조 반도체 공장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톱니바퀴가 아구가 딱 맞듯이 짜여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800조라는 투자, 이 정도의 투자가 광주에 집중될 정도의 계획이라면 첫째, 장기간에 걸친 국책연구기관의 검토, 둘째, 정부 여러 부처들 간의 협의 및 협업, 셋째, 해당 회사, 삼성과 SK 실무자들과 정부 관계자들과의 수개월에 걸친 계획 수립을 거쳐 최소 1년 이상을 따듬어서 최종 계획안이 나오는 것, 그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혹시 제 말이 틀린 데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재명이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과 독대한다는 기사가 뜨더니 벼랑간 천문학적인 투자, 국가 예산도 700조 남짓인데 800조 원의 돈을 광주에 투자하겠다는 숫자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믿으라 할 걸 믿어야지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잊으신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김민석 대 정청래의 싸움입니다. 정청래의 뒤에는 강성 당원들이 있고 김어준, 유시민과 같은 목소리 큰 응원단이 있습니다. 정청래의 인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의 이재명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재명 즉시 죽은 권력이 됩니다. 레임덕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목 앞에 멈춰있는 사법 리스크의 칼날은 민주당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멈추거나 찔리거나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목숨이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김민석이어야 하는 이유가 그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의 다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호남입니다. 광주입니다. 사실상 당권은 광주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정가의 평가입니다. 다름 아닌 그 광주에 80조 원이 도착한 것입니다. 전당대회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말입니다. 800조라는 숫자가 도착했고 부지가 발표됐고 바로 그 발표가 있던 그날 김민석이 광주 전일빌딩에서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석을 뽑아주면 800조 투자해 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뽑아주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게 봐도 선거용으로 한번 써먹고 버릴 패처럼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말하면 유인,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이 기업 팔비틀기 아니냐 이런 비난을 하자 이재명은 바로 그 말,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한 것이라고 비아냥되는 것처럼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명 같기도 하고 본심을 실토해버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같아 보이십니까? 유도와 유인과 강요의 차이가 얼마나 돼 보이냐 이 말씀입니다. 두 회장과 이재명의 독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삼성도 SK도 입을 닫고 있는데 오직 이재명의 입에서 유도했고 유인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이재용 회장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전력, 용수, 인력 확보와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여러분, 기대되는 후보지, 계획, 이게 약속이나 확약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조건부 계획, 다시 말해서 전력, 용수, 인력이 안 따라준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철회하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십니까? 재계에서는 확정 투자가 아니고 사실상 조건부 검토다, 그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의 발표문에 붙는 단서, 경영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문구는 장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빠져나갈 때 쓰려고 미리 열어둔 비상구일 것입니다. 광주의 800조 반도체 투자라는 공장의 설계도에 지금 그 비상구가 유난히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반도체 공장 4개는 하루 전기 6.3GW, 공업용수 65만 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몇 해 전 겨울 동북댐, 주암댐이 바닥을 드러내 수돗물이 끊길 걱정까지 했던 물가뭄의 대명사 같은 지역 아닙니까? 정부는 댐을 총동원하면 된다고 장담합니다만 늘 오던 가뭄은 장담한다고 안 오지 않습니다. 전기는 더 아픕니다. 광주 전남에 널려있는 태양광 패널은 밤에는 잠을 잡니다. 풍력은 바람 없는 날은 놉니다. 1초만 멈춰도 수백억이 날아가는 반도체 공장은 밤낮 없이 일정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려고 저런 발표를 한 것일까요? 그래서 김성환 장관이 영광의 원전 2기, 울주에 2기를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 탈원전을 외치던 민주당 진영에서 원전을 짓겠다니 놀랄 노자입니다. 벌써 친민주당 환경단체가 망언이라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력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기술자 수만 명이 연고도 없는 광주라는 서울과는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공장이 선다고 인재가 따라올까요? 광주 반도체 공장은 물도 전기도 사람도 그 어느 것 하나 계산이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을 위한 즉흥적 거짓말일 가능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은 빨라야 10년 후 203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도 AI 붐이 계속되고 반도체 값이 하늘을 찌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시계추처럼 오가는 산업입니다. 오늘의 노다지가 내일의 재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지금 광주 반도체 팝은 계획은 사실상 AI 노다지가 10년간 멈추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800조의 약속은 소리 없이 뒷걸음질 치고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조감도 입간판만 바람에 흔들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삼성도 모릅니다. SK도 모릅니다. 청와대는 더더욱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주가 정말 잘 살게 되면 광주의 표심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득이 오르면 세금에 민감해지고 집값이 오르면 규제에 민감해집니다. 이념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확인되는 유권자의 생리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봉선동 일대의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39%였습니다. 광주 전체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표심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 민주당도 알고 이재명도 알고 국민의힘도 아는 사실입니다. 부는 표심을 옮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옮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호남을 수십 년 텃밭으로 삼아온 세력이 제 손으로 광주를 부자 동네로 만들어 스스로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저들이 바보입니까?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겠냐 이 말입니다. 광주라는 가두리 양식장의 주인인 민주당은 물고기가 그물을 뛰어넘어 넓은 바다로 도망칠 만큼 크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이고 적당히 가두고 필요할 때 건져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전남 광주의 표가 필요할 때는 청사진을 흔들고 800조 원의 돈을 흔들고 그러고 나서 민주당 당권을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쥐고 나면 핑계를 대서 정권이 끝날 때까지 미루고 버티면 됩니다. 삼성이 너무 신중하고 깐깐하다, 짜증난다. SK가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한다. 반도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아직 전력 수급이 해결되지 않았다.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시황이 너무 나쁘다. 핑계거리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다 빤히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기를, 그래서 광주가 서울처럼 잘 사는 부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광주에 처음으로 공장다운 공장이 서고 호남의 청년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오늘 방송을 철회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 딱 3가지만 지켜봅시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그 속도가 유지되는지, 첫 삽의 날짜와 전기, 물 계획이 말이 아니라 문서와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삼성과 SK의 다음 공시에서 저 단서 조항이 줄어드는지, 8월 17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후 몇 달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 800조가 슬그머니 서랍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대호남 사기극이요, 대광주 사기극이 되는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